이 회사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그런 회사는 진작 때려쳐야 했어. 입사하기 전이나 후 뭔가 쎄한데라는 느낌. 열심히 버티면 다 해결된다 생각했는데 결국 퇴사했던 회사. 다들 경험 있으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팀장과 임원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일 잘하는 주니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인데요. 사회 초년생 때는 물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인 후에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았던 회사와 환경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겪고 결국 퇴사까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이런 회사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의 성향에 따라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요소 혹은 입사, 이직 전에 한 번쯤 점검해보면 좋을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경영회사 3곳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2곳은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고 한 곳은 끝까지 버텨서 임원 직급까지 달았습니다. CEO가 가족경영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모르는 타임보다 신뢰할 수가 있고 급여나 권한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이기에 가족경영회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관계가 먼저 작동하는 구조나 특히 친인척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 분명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퇴사했던 한 가족 경영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시니어 한 분이 계셨는데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이 가능했고 개발 이해도까지 갖춰 간단한 코딩도 직접 가능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드필더인데 수비와 공격까지 가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대표와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A와 가까이 지내지 않을 게 좋을 거다라며 귀띔을 하는 겁니다. 황당했죠. 사실 그분과 협업하며 서비스 기획과 개발에 대한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본인이 기획했던 스토리보드들을 공유해주기도 하는 등 굉장히 오픈마인드의 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 라인 제대로 타라 라고 말하더군요. 대표가 A를 본인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했었을까요? 뭐 어쨌든 업무 협업 외에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 회사는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주 저는 퇴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도 퇴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 경영 회사라면 경영진의 능력,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그리고 내부 분위기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감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대표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친환경을 표방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표는 늘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 미팅, 말을 많이 하면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분위기, 최악은 매출보다 감성을 우선하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혹시 잡스병이라고 아시나요?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 혼자 이상한 컨셉에 심취해서 스티브 잡스에 빙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친환경 스타트업 대표가 잡스병 말기 환자였는데요. 앱을 빠르게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심오하게 디자인이 완성적이지 않다며 업데이트를 계속 미뤘습니다. 디자인 시야는 늘어나는데 컨펌은 나지 않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다시 초안으로 돌아갔으며 그 사이 불만 댓글과 내부 피로도만 쌓였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했던 건 투자 제안서를 봤을 때였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숫자와 성장 지표보다 회사 철학과 감성을 꾸미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IR 작업만 같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가 원하는 스타일로 IR 작업을 마무리한 뒤 결과도 보지 않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안 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는 몇 달 뒤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의 이윤보다 대표의 감성이 현실을 가리는 순간 그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강한 어투는 웬만하면 지양하지만 대표가 감성에 충만한 분이라면 가급적 빨리 탈출하시길 권장합니다. 누적 약 200억 투자를 받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개발 인력과 다수의 특허가 강점이었죠.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원 절반이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됐습니다. 부서 간 소통은 거의 없고 개발 역량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 이미 굳어버린 계급 구조, 사실상 고착된 성장 경로가 순식간에 파악됐죠. 투자를 받기 전에는 특허를 위한 연구와 투자 유치를 위한 활발한 B2B 사업 등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투자를 받은 이후 회사는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퇴사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큰 투자를 받으며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나 현황에 안주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다면 큰 투자 이력이 곧 좋은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팀장인 건 아닙니다. 약 10년 전 제가 경험했던 팀장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팀원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3, 4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정시 출근했어요. 퇴근이란 개념이 없었고 거의 집을 찍고 오는 수준? 어느 정도였냐면 동료랑 새벽 1시쯤 업무가 마무리됐는데 일찍 끝났다고 신나서 술 한잔하고 퇴근했을 정도였습니다. 안 믿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시 팀장은 팀원들의 공로를 쏙 빼놓고 본인이 모든 공을 독차지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조차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노고도 가려졌죠. 만약 팀장이 성과뿐 아니라 사람을 함께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면 힘든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서 이동이나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경험들을 합치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떤 환경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신경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든 커리어가 어느 정도 쌓인 후든 모든 선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정답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계속 소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취준생분들, 취업을 앞둔 예비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이직을 앞두고 다음 회사를 고민하고 계신 직장인분들께 하나의 작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지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무지해봐요.